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떨어져서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오늘 다행히도 반등이 나와주고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벌써부터 드는 게 사실인데 이런 전망은 좀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네, 변동성은 여전히 좀 크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이 좀 저점이 잡았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네.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제 총평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잘 버티고 계신 거 맞죠? 어저께 제가 오후 공개방송, 온라인 공개방송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들 네. 좀 토로를 좀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짚어드린 그대로 어쨌든 성장조의 시장이 계속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시장이 어제 이제 급락했던 자리를 조금 메워놓는 대반등 흐름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면 종목들, 낙폭 가대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좀 회복이 좀 될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만만치 않았어요. 장 네. 출발하자마자 또 갭상승했던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거의 뭐 0.8% 거의 마이너스 1%까지 또 급락세가 네. 또 진행이 좀 됐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기관들의 이제 투매 물량들도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파동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다. 오늘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820포인트에서 823포인트 정도까지 가격 회복이 좀 진행된다면 어저께 4%가 넘게 폭락한 주식시장의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이제 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니저님 그러면 네. 이제 시장이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 예담 아나운서가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사실 시장이 오늘 저점을 잡았다 뿐이지 여기서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오늘 하루 올랐다가 또 다음 주에 또 되밀릴 건지 네. 아직까지는 좀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시장이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좀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이제 전제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 일단 오늘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논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다시 협상을 재개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또 2조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의 새로운 부양책을 지금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통화정책이 당분간 미국 대선이 있기 전까지 아주 획기적인 통화정책 이벤트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리스크를 좀 상쇄시켜줄 수 있을 만한 가뭄의 단비 같은 호재가 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실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건데요. 낙폭 가대 종목들 위주로 실제로 주가가 시장에 휩쓸리면서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실적이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정도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저점 매수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한 조건들 간단하게 짚어주셨고요. 네. 우리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주셨던 나무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나무가가 사실 오늘 같을 때 또 전고점을 한번 좀 뛰어 넘어가 줘야 되는데 네. 사실 이 종목은 시장이 폭락할 때 오히려 거꾸로 올라온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은 지수가 반등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5일선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어제 제가 이제 나무가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린 포인트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장 AR이라든지 VR과 같은 이런 첨단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수혜주 중에 하나다. 네. 2분기 때 실적이 좀 좋지 않았지만 3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 IM 사업 부문,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사업 부문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을 테니까 이번 3분기부터 공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엔드 스마트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S 모델 그리고 갤럭시 노트 모델 요런 데다가 전면, 후면 카메라를 모두 다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나무가가 됐기 때문에 네. 실제로 3분기 이후에 상당히 좀 빠른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오늘은 뭐 이미 많이 빠진 종목들 지난 며칠 동안의 시장이 급락과 함께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20, 30%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는데 그렇게 많이 빠진 낙폭가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버텼던 나무가는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이 이제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쉽게 좀 뛰어넘어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24,000원짜리 요 박스권 상단만 가볍게 좀 들어올려 준다면 제가 네. 말씀드렸던 한 27,000원 정도의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나무가 27,000원의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홀딩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로 또 가볼게요. 다음으로 리뷰볼 종목은 9월 22일에 언급해 주셨던 유니테스트인데 네. 이 종목은 사실 어제도 좀 리뷰를 우리가 했었지만 오늘 더 좋은 수익도 기록하고 네, 있어요. 오늘 아침에 딱 갭상승 출발하면서 제가 어저께 사실 24,000원으로 그냥 냅뒀으면은 목표가 이제 터치하고 끝났을 텐데 네. 25,000원으로 제가 이틀 전에 올렸어요. 목표가를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아침에 시초가에 25,050원까지 딱 가격 상승이 좀 진행이 좀 됐었거든요. 어쨌든 많이 빠져있는 그린 뉴딜과 관련된 수혜주를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유닛 테스트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저께는 또 DMS라는 종목도 제가 같이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네. 유닛 테스트가 딱 3일 만에 25,000원 목표가를 좀 터치를 하면서 한 15% 가까운 이제 수익을 좀 챙겼다. 일단은 지금 구간이 제가 앞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저점을 잡고 또다시 좀 변동성 구간이 다시 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확신을 할 수 없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불확실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 너무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하는 것보다는 짧게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은 가볍게 또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유닛 테스트는 뭐 25,000원 목표가 터치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수익 매도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9월 23일에 언급하셨던 유니퀘스트인데 네. 이 종목도 지금 10% 수익을 또 달성하면서 그때 목표가로 제시하셨던 게 11,000원인데 터치를 또 그렇죠. 했죠. 실제로 이제 이 종목도 짧게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10% 넘게 또 급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 딱 이틀 만에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니퀘스트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 그러나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위치가 바닥권에 놓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절반 정도는 수익을 좀 챙기시더라도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매물 저항을 지금 11,000원대 매물 저항을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충분한 거래를 동반을 하면서 소화를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점에서 이제 좀 팔려고 하는 물량들은 이미 털고 좀 나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높인다면 12,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매출액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유니퀘스트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알차게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문자 사연 시간이죠.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문자 왔쇼. 오늘은 0800님의 사연부터 읽어드릴 건데 네. 올릭스고요. 네. 61,500원에 비중은 24%인데 매도해야 할까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아마도 올릭스를 뭐 우리 영민한 투자 시간에 제가 64,0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네. 어저께 주가가 워낙 좀 큰 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올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역시도 어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하락을 좀 했거든요. 맞아요. 뭐 평균적으로 거의 10에서 12% 가까이 급락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 너무 많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밀렸는데 오늘 시장이 딱 저점을 잡고 코스닥 지수가 820선까지 살짝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간 많이 빠졌던 낙폭 가대주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세게 회복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역시나 올릭스도 지금 10% 넘게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릭스는 파동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추세가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올릭스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를 미국 FDA에 임상 2상을 이제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연출된다면 6만 원 뭐 안착뿐만 아니라 제가 제시드렸던 7만 원 이상의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파동으로 봤을 때는 저점 추세가 지금 정확하게 지지가 됐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이쁘게 만들어진
펼쳐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실제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났을 때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상단을 연결시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7만 원 이상의 목표가도 충분히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제시를 해드리면서 7만 원 이상에서 충분히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다. 목표가는 다시 한번 7만 원 정도 설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주가가 빠지는 구간은 한 단계 이제 좀 극복을 좀 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놓고 7만 원의 목표가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사연으로 가볼게요. 다음 사연은 8406님의 다산 네트워크스인데 13,700원의 비중은 17%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낙폭가 대주들 물론 뭐 최근 일주일 동안에 빠지지 않은 업종이 어디 있겠냐마는 2차 전지라든지 5G 업종도 만만치 않게 하락폭이 좀 네. 깊었었거든요. 근데 반등 강도가 아직 조금 약한 업종이 2차 전지라든지 5G와 같은 이런 업종들이에요.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가장 반등 강도가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지난 8월 중순에도 시장이 가파른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전고점 뛰어넘더니 9월 달에 900포인트를 찍었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업종이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먼저 반등이 좀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낙폭가된 종목 중에 좀 못 올라왔던 IT라든지 5G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통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는 그런 패턴을 감안을 해본다면 네. 오늘 어쨌든 저점이 좀 잡히고 있는 5G와 관련된 종목들도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다산 네트워크스는 오늘 반등 강도 자체가 가장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빠진 폭도 다산 네트워크스가 엄청나게 컸었죠. 30%가 넘게 빠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한 10% 정도 되돌려 놓는 흐름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4,000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면 추세가 좀 회복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추가적인 목표가 설정이 좀 필요하겠다.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만 놓고 본다면 14,000원 정도까지 일어서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이제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5G 관련주도 영향 받을까요? 실제로 이제 뭐 거의 모든 업종이 미국 대선과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상관관계가 받겠지만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정책상으로 보면은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건 간에 5G 같은 경우에는 두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다 인프라 오. 투자와 관련된 정책을 가장 강력한 또 핵심적인 정책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버라이즌이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 제가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대선에 대한 이제 정책 경쟁이 좀 더 심하게 이제 전개가 좀 되면 될수록 곧 이제 TV 토론회를 하잖아요. 양 후보가 공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5G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국판 뉴딜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의 이제 정책 수혜주로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네. 우리 이제 영민 DJ가 또 알차게 준비한 첫 번째 원샷 함께 종목 소개도 자,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제가 두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는데 네. 조금 전에 제가 올릭스 리뷰해드릴 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제약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5G 종목 하나를 준비해왔거든요. 네. 왜 이 두 업종을 골랐냐면 시장이 그동안에 한 일주일 동안에 급락세가 연출되는 동안 가장 낙폭이 깊었던 업종 두 개를 골라온 거예요. 어쨌든 오늘 저점을 딱 잡았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반등 강도도 좀 탄력적으로 그쵸. 올라온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종목 105,400원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을 오늘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일단 차트를 딱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고점 대비해서 벌써 반토막이 났구나.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185,000원까지 급등했던 주가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한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자리 자체가 낙폭 과대 구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용이 부실한데 무조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공략을 해보면 안 되겠죠. 특히나 엔지캠 생명과학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급성 방사선 증후군과 같은 EC18과 관련된 파이프라인 미국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고 패스트 트랙에 또 다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플러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돼요. 엔지캠 생명과학이 약물 재창출이 아닌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의 임상 2상의
진입을 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용 자체를 이제 우리가 곰곰이 한번 따져보면 역시나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는 상당히 좀 불안한 과정이죠. 백신이 언제 나온다, 뭐 내년에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올해 10월 안에 무조건 나온다.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지금 이슈가 많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 치료제들 중에서도 약물 재창출이 아니라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에 진입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미국 FDA의 임상 2상을 주도하고 있는 교수가 바로 로버스 울프 두큐대학교 의대 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교수가 바로 렘데시비르의 임상 3상을 진행할 때 임상 3상을 주도했던 교수이기 때문에 이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상의 디자인인데요. 사실상 임상 2상부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네. 과정이라고 감안했을 때 바로 이 엔지캠 생명과학이 아주 높은 임상의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EC18이라고 하는 후보 물질이 코로나19에 어떤 기준으로 작용을 하느냐. 네. 면역세포,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이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교란이 되고 그러면서 몸속에 과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억제하면서 폐로 전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침체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EC18이라고 하는 거를 임상 2상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고무적인 부분은 이미 이제 치료제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미국의 렘데시비르 그리고 영국의 덱사메타손과 같은 이런 후보 물질들, 기존에 이제 약물 재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과 병용 투여를 통해서 의약물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엔지캠 생명과학은 임상 2상이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도달 가능한 정도 수준의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니저님, 네. 근데 그 코로나19 치료제 사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올해 안에 뭐 상용화가 될 수 있나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지켜보세요? 맞아요. 최근에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과연 뭐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 살아있는가, 네.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가, 뭐 의구심을 가지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도 벌써 미국에서 뭐 FDA에서는 백신 긴급 사용 승인 규정을 더 까다롭게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 안 해준다. 나는 10월에 당장 백신을 출시해야 된다. 막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감론을박을 하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만큼 시끄럽다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SK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10%고 훨씬 넘게 또 급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그쵸? SK 케미칼 우선주가 거의 상한가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미국의 노바백스라고 하는 회사와 CDMO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노바백스가 코로나19 또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때문에 SK 케미칼이 이렇게 또 급반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현상들을 보면 여전히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도 많이 빠져있는 제약바이오 네.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엔지캠 생명과학 뭐 현재가로 매수를 좀 했고요. 목표 가격은 13만 원 정도. 13만 원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높은 목표가가 아니라 겨우 최근에 빠진 요 자리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네. 13만 원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20% 가까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1차 목표 가격은 13만 원 정도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9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한끼 종목 소개 잘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서브 원샷 한끼 종목 소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28,350원에 유비커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비커스가 아니고요. 유비커스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하냐면 5G 종목들 아까 다산 네트워크스도 제가 잠깐 진단을 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에서 거의 뭐 30% 이상씩 얻어맞으면서 주가가 완전히 이제 추락을 좀 해버렸는데 KMW라든지 솔리드라든지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대장주들이 이제 저점을 살짝 좀 잡아주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더 가볍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비커스 홀딩스와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쉽게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네. 관점에서 공략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유비커스 홀딩스는 자회사 이제 유비커스를 보유하고 있고 통신 장비를 만들기도 하고 뭐 M&A라든지 금융시장 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지주회사가 바로 유비커스 홀딩스다. 요번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펀드
K 뉴딜 펀드의 인터넷 섹터가 있잖아요. 그 인터넷 섹터에 바로 포함된 유비커스 종목이죠. 홀딩스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또 수혜를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의 메인 테마는 결국은 낙폭과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진입을 한번 해봐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네.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350원의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직전 고점 조금 아래 34,000원까지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를 좀 두고 대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으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매니저 항상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네. 두 번째 서브 종목은 좀 빠르게 네. 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좀 더 궁금하거든요. 무료 네.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무료 방송이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저점을 좀 잡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무료 방송 진행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서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시장의 반등이 좀 이어진다면 추석 연휴 전후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다음 주에 제가 좀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영민 DJ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